어제 9시 뉴스에서 영상 봤는데 병아리들 분쇄기에 갈리는 거 보고 바로 TV 꺼버렸다고. 이걸 스틸을 잡아야 되는지 중간에 딱 떨어지기 직전에 화면을 멈춰야 될지 아니면은 떨어지는 뭐가 떨어지기 직전에? 병아리가 떨어지기 전에 이거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떨어지기 직전에 스틸을 잡을지 아니면은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지 고민을 했는데 무슨 이런 리포트 하면은 맨날 밑에 업신 살살 녹는다 뭐 이런 얘기 달리잖아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이런 게 달리는데 그런 게 여러분이 이제 장난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뭔가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립기를 그냥 지나치시려고요? 멈춰! 대들기 패싱 멈춰! 1부보다 더 재밌는 2부가 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뉴스 기사만 보면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겠지만은 자세히 알고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끄덕끄덕하는 그런 아는 만큼 보이는 기사 바로 아만보 코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동물 복지 이런 거 이슈잖아요. 가지고 동물 복지하면 참 그런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중딩 때부터 키웠던 강아지가 있는데 지금 같이 동물 복지나 이렇게 사료나 무슨 산책을 시켜줘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었어요 그때는. 저 중학생 때 이럴 때는. 그래서 너무 미안해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동물 복지에 대한 개념이 너무 우리나라 그때 너무 정말 연식이 나온다. 90년대 후반 이럴 때니까. 뭘 어떻게 했길래 미안해? 네? 아니 좁은 집에 그냥 계속 두고 산책도 안 시키고 또 그치. 사료도 그냥 퓨리나 그냥 아무거나 먹이고 막. 풀이요? 퓨리나. 퓨리나. 풀을 먹인 게 아니라. 나 풀인 줄 알았어. 풀이나 먹인 게 아니라 퓨리나라는 상표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거만 먹이고. 그래도 미안한 요즘에 막 그런 애견 요새는 영양제도 나오고. 너무 맛있는 것도 많은데 우리 개한테는 너무 그걸 못 해줘가지고 너무 막 그건 나올 때마다 또 미안해. 오히려 지금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천수를 누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릴까? 보기만 해봐라 마중 자식. 나온다며 걔가. 아무튼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축산 동물. 우리가 이제 식자재로 사용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키워지는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식탁에 올라온지에 대해서 사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무슨 외국 다큐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그런 거 많이 보고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게 있고 옛날에 막 그런 영화가 또 개봉돼가지고 되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축된 어떻게 생산된 동물 육식 고기를 먹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KBS 기자들이 한번 열심히 좀 깊이 있게 한번 취재해봤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문예슬 방준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카메라 네. 보고 하시죠. 이 카메라 보고 하면 네.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사이자 KBS 사회부 기자로 있는 문예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분의 집사인가요? 저희 매생이라고 색깔 녹색이야 이거? 나름 색깔 약간 녹색 빛도 띠고 나름 이유가 있는데 그 매일매일 생각나는 이쁜이라는 뜻으로 뭐야. 네, 매생이라고 제가 이루고 있어요. 고양이에요? 네? 고양이? 네, 고양이요. 집사하면 고양이지. 그렇지. 개 집사도 있잖아. 여기 걔? 개집사가 있어요. 집사라고 안 하지 않나? 걔는 집사라고 안 하지. 그래요? 걔는 내가 주인이지. 그래요? 고양이는 고양이가 주인이고. 집사의 삶을 살고 있는 거. 그렇지. 약간 아니 근데 문예슬 기자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대리기를 꼼꼼히 보신 분은 알아요. 지금 첫 출연이 아니야. 두 번째 출연이야. 맞다. 그 기억하시는군요. 그럼요. 저희 정말 흑역사. 정말 뭐랄까 대리기가 우리가 4번째 녹화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장애인 학교의 교사님들이 기억났나? 봤어. 그래 그거를 전화로 그때 따로 이렇게 네, 병수가 간다 녹음으로. 그랬나? 네, 병수 선배랑. 병간. 병수가 간다 해서 병간 폰으로 했던. 네, 맞아요. 우리 그때 영상 보잖아. 우리 젊다. 우리 젊어.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인기 완전 젊어. 네, 2년 전이었으니까. 2년 전이었죠. 그래서 지금 대리기 2번째 출연이라는 거. 혹시 그때 이후로 대리기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제가 그때 너무
뭐랄까 저의 정말 흑역사라서 제가 그때 차마. 방송을 못 보겠더라고요. 두근두근 볼 수 약간. 없는. 네네. 그래서 약간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그때만 나은 출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잘 해보겠습니다. 다음 방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부에 있는 방준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강아지 시추 한 3년 된 시추를 지금 모시고 살고 있고 이름이 뭐야? 모카입니다. 모카. 아, 모카. 네, 이름이 모카. 까만색인가 봐. 같은 모카. 아니요. 시추라서 이게 알록달록 아, 그 진짜 갈색. 네, 모카 그 커피색이라서 아, 모카로 모카 지었습니다. 3살.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네. 평소에 그러면 이제 그런 약간 이제 동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평소에는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사실 저희가 정말 저희도 동물복지 축산동물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딱 저희 가족으로서의 그 외생이와 모카 얘기만 하는 집사들이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옛날보다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예. 늘어나고 우리 회사도 하잖아. 개 착하지 않은 개는 없단가? 개는 늘 옳던가? 네.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개는 없다 그래. 세상에 나쁜 게 없다. 세상에 나쁜 게 없다. 같은 내용이잖아. 세상 그 입이 있어. 아니야? 아 맞다. 그건 어. 세상이지. 걔는 훌륭하다. 아 맞다. 아, 걔는 걔는 훌륭하다. 네. 와 진짜. 오늘 강혜옥 씨랑 역시 집사 그 집사. 이경규 씨가 나와서 네, 네, 걔는 네. 훌륭하다. 아무도 몰라. 안에 예능자 보니까 근데 반려동물 관련된 게 막 정책이나 뭐 법안이나 이제 뭐 캠페인 이런 거는 많이 있는데 이런 축산 동물에 대한 관심은 사실 뭐랄까 교양 PD들이나 관심이 있지 사실 그죠.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나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알아봤는 저희가 일단 동물권을 사회부에서 취재를 하자고 얘기가 있어가지고 문예슬 기자랑 좀 알아봤는데 저는 사실 그 야생동물 산불 나면 야생동물이 어떻게 되나 이걸 하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해가지고 근데 문예슬 기자가 그 이런 축산동물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화재가 나고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최근에. 네. 그런 경우에 야생동물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취재하려고 하다가 네. 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네. 그 아이디어 회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걸 하고 싶었는데 합의를 봤죠.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문 기자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약간 동물 관련 뉴스가 적다라는 좀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이 좀 반려동물에 집중이 돼 있다. 그리고 주로 저희가 접하는 건 반려동물의 귀여운 영상 이런 것들이니까 동물 관련 콘텐츠가 너무 그런 데 좀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반려동물도 있고 뭐 실험동물도 있고 최근에 뭐 전시동물도 실험동물도 있고 있어 맞아. 네. 그런 것들은 저희 KBS 뉴스에서 한 번씩 다 다뤘더라고요. 그래, 실험동물은 서울대 네. 수의과도 했었고 그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전시동물을 여러 매체에서 했었고 아 동물원. 네네 동물원이나 그러고 보니까 수족관. 그런 게 있었네. 네. 대드기에서도 그 누가 나왔었지? 유경이가 있었나? 제가 한번 했었던. 아니 그 경기도에 있는 동물원 이런 거 사설동물원. 그 박찬 아닌가? 찬이 아닌가? 찬이 아니고 봄이 봄이가 그때 한번. 동물원은 윤봄이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는 찬이가 한번 했고. 찬이는 개도살. 네, 개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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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끔찍한 정말 그림이었어요 그때도. 맞아. 아무튼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제 문예슬 기자가 뭐 이런 거를 보도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제 9시 뉴스에서 이제 이거 나간다 이런 예고 기사를 썼거든. 거기 달린 댓글을 정혁 기자님 좀 읽어주시죠. 네이버에 고고 땡땡땡님이 프로그램 이름은요 아이와 함께 볼게요. 다음에 RLAWL님이 어디에서 몇 시에 보도하는지 좀 써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제 9시 뉴스가 이제 몇 시에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히 9시 뉴스는 9번에서 9시에 하는 게 이제 9시 뉴스인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9시에 앉아서 보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저도 이 댓글을 보고 좀 반성을 한 게 제가 너무 공급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디지털 뉴스에 이제 예고 기사를 쓸 때 몇 시 9시 뉴스 오늘 밤 뭐 몇 시 9시 뉴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냥 KBS는 이걸 보도한다 이렇게 쓰니까. 우리 어른이 당연히 9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채널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쵸. 몇 번인지 1TV라고 써줘야. 1TV 9번. 네. 여러분 9번입니다. 9번. 9번. 9번에서 하는데 이게 사실 이런 이슈는요. 사실 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아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지랄이냐 뭐 이런 맞아, 뭐 맞아. 반발 이런 그 중간 어딘가에서 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딱 이게 안 갈라지는 이슈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의 PK 땡땡님 같은 경우에도 기자님 뭐 채식주의자세요? 뭐 이런 식의 약간 이제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댓글도 있고. 자 일단 그래서 전 약간 이거를 좀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채식주의자세요? 채식을 지향하긴 하지만 예, 완전히 하지는 못하고 있고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방 기자 어때요? 저는 채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야 되고. 채식 지향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저는 근데 사실 저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냥 얘기해요. 우리 얘기할 거야. 우리도 얘기할 거야. 네, 좋아해서 먹고는 있는데 근데 뭐 이 보도를 하고 나서는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덜 먹어야겠다. 네, 지금 뭐 보도본부에 뭐 친한 사람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좀 채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주 1회 채식을 실천하고 있어요? 주 1회 하려고. 주 1회만 육식을 한다고? 주 1회만 채식? 아니 채식을. 네. 주 1회만 채식을. 하고 있다는 게 하려고 한대. 네, 하려고. 지금 너무 빡세고. 아니 저는 사실 고기 되게 좋아해요. 뭐 당연히 뭐 소고기, 돼지고기 가리지 않고 먹고 또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육식에 대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되게 안 됐고 뭔가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고 뭔가 딱히 막 근데 거기다 내 돈 보내기는 또 얼마나 보내야 되나 또 실제로 보내는 사람 되게 적고 그런 거 뭔가 원초적 이제 미안하죠. 육식에 대한 미안함이 있죠. 근데 이런 미안함을 자극하는 그런 보도 그런 다큐 죄책감을 갖게 하는 이런 게 불편하지 보기 싫지 사실 눈 돌리고 싶고 내가 사실 나한테는 이렇게 예쁘게 놓인 스테이크로만 보고 싶은데 그 뒤에는 이제 돼지와 소들의 비명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는 근데 좀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식을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적어도 우리가 노력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은 뭐 모두가 다 뭐 끊자고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줄이는 뭐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길도 뒤에 나오겠지만 뭐 있으니까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에 너무 과하게 죄책감 가지거나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내 마음 같은데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거라면은 내 월급의 절반을 뭐 아프리카에 보내야겠지.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일상이 유지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는 개인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너는 피도 물도 없는 인간이다. 아니면 넌 너무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육식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알고 있어야 된다. 육식을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 뭐 좀 줄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 실천이라는 게 육식 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 여기 나오지만은 이게 너무 이게 공장식 도축이 지금 되게 만연해 있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은 이게 전반적으로 조금씩만 줄여도 너무 달라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뭔가 윤리적인 어떤 도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취재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 기자는 어떠신가요? 저처럼 회를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직까지 어류에 대한 자성은 좀 어류는 그 고통을 못 느낀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거 사실인가요?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겠죠. 소, 돼지보다는 좀 죄책감이 덜하죠. 아무래도 산낙지도 씹어먹고. 우리가 좀 심적인 거리가 멀잖아. 어패류는. 저 때문에 약간 논의의 질이 떨어진 것 같네요. 옥 기자는 어때요? 옥 기자는 심지어 육식의 역습이라는 리포트를 최근에 제가 진짜 그 육식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옥자를 보고 그 영화가 끝나자마자 당분간 돼지고기는 못 먹겠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날 저녁 반찬으로 돼지고기나 햄이 나오면 맛있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했던 나의 문어 이야기를 보면 나의 문어 이야기? 네. 문어? 네, 문어랑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진짜? 네, 근데 그 문어를 그럼 당분간 못 먹겠다 하는데 또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이성보다 내 입맛이 더 뭐 이런 얘기 진지하게. 있는 사람인 거야. 아, 나 이거 늘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게 너무 죄책감을 많이 갖게 하는데 이 두 분의 기사를 보고 남편이랑 되게 오랫동안 이거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육식을 좀 줄여서 공장식 도축을 하지 않는 게 과연 맞는 걸까? 왜냐하면 공장식 도축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좀 그 풍요롭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고기를 싼 값으로 많이 섭취를 좋은 영양소를 사실이지. 싼 값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못 끊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내가 고기를 얼마나 섭취하느냐랑 이 동물의 인권과 또 인권이 아니지 동물 복지와 그 도축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음식물을 먹는 거랑 이거가 오는 이게 만들어진 과정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뭔가 좀 더 윤리적인 그런 소비를 해야겠다. 그 라이온 킹도 사자가 왕이고 얼룩말도 잡아먹지만 또 왕으로서 군림을 하잖아요. 아 그런 대사가 있어. 뭔 소리지? 이게 자연의 먹이의 승리예요. 서클 오브 라이프. 네, 그거기 때문에 서클 오브 라이프. 우리도 죽으면 이 초식 동물의 먹이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더기들의 먹이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관여할 그 대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런 대사가 근데 있는데 이 원시 시대라면 사냥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냥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최소한의 그 고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만 섭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이제 공장식 도축으로 쉽게 고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는 게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뭐. 근데 그때는 되게 정말 힘 있는 자들만 먹었겠죠 고기를. 근데 지금은 그래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일단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 도축이 되고 있는지부터 살짝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닭이랑 돼지를 제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어주시죠. 9페이지. 네이버에서요. HA12땡땡님이요. 살아있는 암평아리가 다행인 건지 차라리 죽는 수평아리가 더 나은 건지 헷갈릴 정도. 이거 여러분 그 뭔 수평아리 말인지 암평아리 이거 기사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 또 맞춤법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수병아리가 맞지 무슨 뭐 북한 말이냐 왜 수평아리라고 하냐 이런 말인데 뭐가 맞는 겁니까? 아 수평아리가 맞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수평아리. 쓰면서도 어색하지만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 평아리. 이 병아리들 저희가 이제 영상은 안 보여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도축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닭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산란계와 육계로 나뉘어져 산란계는 이제 계란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육계는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키우는 닭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걸 개량을 하다 보니까 육계는 이제 고기로서만 소비가 되고 산란계는 알 낳는 데만 그런 용도로만 거의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란계가 수컷이 되어버리면 수컷으로 태어나버리면 걔는 알을 못 낳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보면 보통은 이제 분쇄를 하거나 혹은 그냥 이제 큰 봉지에 넣어서 그냥 질식을 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처분을 하고 있고요. 아니 수컷을 그 친구를 이제 육계로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일부는 이 애들이 좀 커서 이제 삼계탕용으로 쓰이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얘네가 그러니까 육계에 비하면 크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그냥 죽고요. 혹은 정말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팔리거나 그런 애들이 대부분.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즘은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란 있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앞에 항상 박스 이렇게. 저는 한번 사가지고 키워본 적이 있어요. 얼마 만에 닭이 돼가지고. 닭이 됐다고? 네, 정말 영객 정도까지 키워가지고 집에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갖고 친구네 집 시골에 보냈던. 되게 잘 키웠네. 네, 근데 아마도 그 친구는 반려동물이었지만 시골에서 최후를 맞이했겠죠. 이게 숙연해지는. 자, 근데 그러면 암평아리들은 어떻게
이제 산란기한 병아리들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보통 하루에 한 알씩 이렇게 낳으면 근데 이게 그 추정이 없이도 알을 낳는 거죠? 병아리 그 닭들이 암탉들이. 네, 그 무정란, 유정란 이렇게 나뉘니까 네, 대부분은 이제 수정이 없이 낳고 그렇게 낳다가 1년 반 동안 한 400개 정도 낳은 뒤에는 이제 똑같이 또 도살이 되는데 뭐 노개라고 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팔리거나 동남아 같은 곳에는 좀 이렇게 질긴 닭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 좀 싸게 팔리거나 반려동물 사료 같은 거 로 좀 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의 사료? 네,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뭐 다른 동물들의 가축들의 사료로 쓰이기도 하고. 그 KB 사이트에 토르 토이스님이 많은 가축 중에 특히 닭은 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한 번도 못 보고 땅에 바람만 못 디디고 공장에서 태어나서 공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 집단 사육하는 가축들의 열악한 환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손이 잘 안 가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살아가는 환경도 되게 안 좋은가 봐요. 그쵸. 보통은 이 친구들이 케이지에서 사육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주 좁은 케이지에 그 흔히 말하는 배터리 케이지라고 하는데요. 배터리 케이지. 네, 그게 뭐 배터리 케이지가 그렇게 생겼대요. 옛날에 배터리 케이지가 그렇게 생겼다고. 배터리 케이지가 뭐예요? 그 배터리? 네네네. 배터리 케이지. 이게 쫙 쌓아놓으면은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요즘 배터리는 그렇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닭 한 마리당 이제 A4 용지 하나 정도 되는 크기에 그러니까 한 서너 마리가 그런 그 사이즈에 그러니까 서너 마리가 A4 용지는 아니고 한 마리당 A4 용지 하나 사이즈 그러니까 서너 마리 하면 이제 3-4개 정도가 되겠죠. 그 안에서 이제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 네이버에 레베 땡땡님이 어제 9시 뉴스에서 영상 봤는데 병아리들 분쇄기에 갈리는 거 보고 바로 TV 꺼버렸다고. 아무리 이렇게 뿌옇게 처리했다고 해도 너무 충격적이라서 하루 지난 지금도 자꾸 생각이 너무 잔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굳이 이 장면을 뉴스에 내보내야 되냐. 정말 트라우마 생길 것 같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셨던 거죠. 근데 이제 전 대충 그러니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 틀었는지. 근데 이걸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보낼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보도 전에 저희가 이게 첫 번째 리포트랑 마지막 리포트에 나왔거든요. 그 분쇄 영상이. 근데 이걸 스틸을 잡아야 되는지 중간에 딱 떨어지기 직전에 화면을 멈춰야 될지 아니면은 떨어지는 뭐가 떨어지기 직전에 병아리가 떨어지기 전에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떨어지기 직전에 스틸을 잡을지 아니면은 모자이크를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지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두 분은 원본을 봤을 거예요. 네. 그걸 봤는데 그 느낌 자체가 너무 강렬해서 그러니까 치킨이나 이런 거를 먹을 때마다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럴 것 같아. 네. 그리고 이런 강렬한 거를 조금 보여주면은 이렇게 사람들도 시청자들도 조금 더 그 병아리들의 그런 동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좀 저희 리포트 취지에 공감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모자이크를 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죠. 제가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한 게 사실 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세게 쳤다, 약하게 쳤다, 뭐 아예 멈췄다가 그러니까 데스크들이랑 같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데 어쨌든 결론은 어쨌든 우리가 먹는 애들은 이렇게 큰다. 이게 우리가 먹는 동물들이 지금 당장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알리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뭐 이 리포트의 취지를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면이었는데 만약에 그 장면이 그러니까 없었으면 그러니까 불편해하지도 않았겠지만 관심도 그만큼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댓글이 막 1,000몇백 개 달렸어요. 많은 분들이 특히 요즘엔 또 이 젊은 분들이 동물복지나 이런 이제 육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네이버 댓글 정혁 기자 좀 읽어주시죠. AWHA 땡땡땡님이 한돈 광고할 때 웃는 돼지가 요리사 모자 쓰고 도드람 어쩌고 돼지 입장에선 이제 고깃집 보면 이제 돼지가 이렇게 돼지고기 들고 이렇게 닭이 닭고기들 이렇게 있는 그런 간판 우리 많이 보잖아요. 보면서 이제 그냥 웃고 넘기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거죠. 네. 이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상황이? 돼지들은 일단 스테지들은 태어나서 5일 이내에 마취랑 진통제 없이 일단 거세를 당하고요.
잠깐만. 근데 일단 네. 거세를 왜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중에 돼지 고기가 됐을 때 네. 이게 웅취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웅취? 네, 냄새? 일단은 뭐 잡내 같은 아. 게 좀 고기에서 심하게 난대요. 근데 이게 가공육이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게 그 우리나라는 또 삼겹살을 많이 구워 구워 먹잖아요. 먹는. 그때는 좀 심하게 나면은 네, 그렇지 안 좋아. 네, 사람들이 못 먹는다고. 그래서 일단 거세를 한다고. 거세를 하면 그 냄새가 안 나서. 네, 그 어. 잡내라고 하죠. 네. 웅취가 안 나가지고 일단 거세를 하고. 잠깐. 근데 왜 마취도 안 하고 진통제도 안 주는 거예요? 물론 돈이 네. 약간 일일이 어떻게 맞추라? 네, 그 말씀하신 하나하나 마취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마취 약품 다루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고. 아. 근데 이게 법상으로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룰 수는 있더라고요. 원래는 모든 동물은 수의사만 처치하고 진료할 수 있지만 그 농장 동물에 대해서는 또 걔 예외. 농장주가 조금 할 수 있게 법에 좀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상 수의학을 배우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주사 바늘이랑 이런 걸 하나하나 다루는 게 쉽지가 않고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수태지로 태어나면 무조건 대부분 마취와 진통제 없이 바로 거세를 당하고. 거세를 당하는. 네. 또 사실 거세를 안 하면 돼지들 성향이 조금 더 난폭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농장주들 입장에선 다루기가 또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암퇴지는 좀 상황이 나은가요? 암퇴지도 근데 뭐 꼬리 자르기나 꼬리 자르기는 왜 하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는 이게 그러니까 꼬리에 그 네. 이렇게 돼 있는 돼지꼬리.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돼지들이 호기심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며 머리가 좋다며. 네.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문대요 서로. 아. 근데 이렇게 물리면은 이게 상처가 치명상으로 될 정도로 크게 상처가 나가지고 돼지들이 다치니까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뭐 줄여가는 추세긴 한데 아직 뭐 이루어지곤 있는 걸로. 근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약간 머리 좋은데 갇혀 지내는 짐승이다까지는 우리가 다들 좀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자라나는 환경 자체가 되게 열악하죠. 지금 우리나라 중에 어떤가요 지금? 네. 지금 한 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 이 정도의 또 연령대별로 묶여 있어가지고. 아 나이 네. 그 돼지 나이별로. 네. 그나마 뭐 이렇게 한 이 정도의 몇 마리씩 10마리 정도 되려나? 그리고 임신한 경우에는 그 스툴이라고 해서 스툴. 네, 이렇게 이런 칸막이로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음. 그래서 거기서 앉았다 일어섰다만 할 수 있고 아. 임신했을 때는. 그리고 뭐 임신하면 뭐 그 돼지 새끼를 낳고 한 보통 한 6개월만 살다가 이렇게 고기 육류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축을 해서. 암퇴지가 아니면 새끼 돼지가? 새끼가 태어나서 6개월 사는 거죠. 어. 네, 6개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암퇴지가 임신을 해서 네, 새끼 돼지가 태어나면은 나면은 얘가 6개월 돼서 바로 고기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젖먹이하고 6개월 뭐 정도 그것만 하면은, 떼면은 네. 이제 바로 소비하게끔 한다는 네,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되게 빨리 먹는구나 돼지도. 네. 그리고 되게 빨리 커요. 네. 빨리 크도록 개량을 한다고 개량 점점. 항생제 같은 것도. 네, 항생제도 많이 옛날만큼 많이 넣진 않지만 그래도 항생제를 기본적으로 투여를 많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물에 대한 걱정도 하지만 이게 사실 축산업이라는 산업의 일부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 이제 취재를 이제 했을 텐데 내가 축산업 하는 분이면 이런 취지로 이제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좀 불편할 것 같고 대답 좀 해주기 싫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엔 그 섭외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섭외 시간이 일단 엄청 많이 걸렸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물복지라는 단어나 아니면은 이제 이게 동물단체에서 어쨌든 주장하는 것과는 결이 비슷하니까 동물단체에 대해서도 반감이 엄청 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고민이 많으세요. 어쨌든 하시는 분들도.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식같이 키운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깨끗한 환경에서 좀 잘 키우고 싶으신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규제가 그러니까 동물복지 했을 때 기본이 면적 넓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면적 넓히려면 결국은 증축이 필요한데 다 돈이지 뭐 땅 사야 되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되면 다행인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에서 축산 제한 구역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축산 제한 구역이 뭐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축산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나라 네. 땅에. 네. 어. 근데 이제 축산 그게 자체가 대단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아, 산업이라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또 민가에서 뭐 얼마나 떨어져야 하고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빡빡하구나 되게.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또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증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약간 이분들도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 약간 그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정도면 우리가 이제 해외 다큐도 엄청 많고 이런 거 뭐 요즘 시위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눈 돌리고 싶은 현실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 그런 이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리포트 핵심이었어요, 사실은. 그죠? 네. 동물 복지의 개념을 축산 이제 그 동물들에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할 것인가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위선적이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강경민 로버트님이 축산 산업에 복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일제시대 수용소에 복지가 있었다는 소리랑 같은 맥락이다. 또 KBS 사이트에 훈 200님은 동물 복지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차라리 결국 길러서 도축해서 잡아 먹을 건데 동물 복지란 말 자체가 이중적이다. 차라리 친환경 축산, 친환경 사육 뭐 이런 단어가 덜 위선적이다. 라고 했더니 다른 분 이제 박하재홍님이 대댓글로 친환경 뭐 이런 개념으로는 이 농장 동물들이 겪는 극도의 고통을 배려하는 지침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동물 복지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다. 윤리적 사육 또 인도적 사육 이런 말이 더 알맞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은 축산업 종사자분들을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또 몰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용어적인 또 어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동물 복지란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축산 동물의 복지를 좀 해주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보통 정렬 기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저도 아까 뭐 두 분 말씀하신 그 다큐를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햄버거가 이슈였거든. 아 맞아요. 우리 때 슈퍼 사이즈미 이런 거. 네, 네.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이제 그 패티가 이게 사실 갈아 만든 고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기의 어떤 제조 과정과 윤리를 다룬 그때 다큐가 약간 유행이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충격적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금방 까먹고 또 그냥 햄버거 먹고 그랬지만 이제 그때부터 생각은 했죠. 그리고 그 닭이 겪는 좀 고통이 그게 아직도 잘 모르실 텐데 그런 식당 시골이나 경기도 외곽에 가도 있어요. 닭장이 있고 그쵸. 주문하면 바로 잡아주는. 맞아. 산 기슭이 이렇게 있잖아. 아니 산 기슭도 아니고 저 경기도 외곽 뭐 포천이나 연천이나 군부대 쪽 가면은 그런 호프집 같은 데 아직도 많이 있어요. 호프집. 네. 한 마리씩 없어져 애들이. 아니 없어지는데 없어져. 막 개성이 들려. 네. 어른들 막 잡는다 지금 막. 그래서 고기도 더 맛있대. 먹어보진 않았는데 근데 너무 끔찍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그 과정의 고통이나 그게 고기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테고 최대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하지만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또 고기를 내가 안 먹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 단어 자체는 너무 이상한 단어긴 해요. 그치. 잡아먹을 동물한테 복지라고? 결국 최고의 복지는 안 잡아먹는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고 막 그 친환경 사육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도축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지라는 단어를 그렇게 결국 잡아먹힐 동물한테 붙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중적이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사람들 니네 마음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차피 뭐 먹을 건데 동물의 입장을 우리가 물어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단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네가 죽을 건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편하게 있게 해줄게랑 되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고통스럽게 보내주는 거랑 어떤 게 더 나을까? 동물 입장에서 물론 물어보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전자가 맞겠지만 하여튼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자체가 너무 좀 이중적이지 않나 이런 고민도 했을 것 같은데 취재하면서. 저희도 처음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디지털 기사에도 썼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축산동물은 반려동물이랑 다르게 어차피
먹으려고 키우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농장주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차피 먹으려고 키우는 거기 때문에 반려동물이랑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하셨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얘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길러지고 죽는 순간까지 모두 다 먹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은 어차피 먹을 동물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차피 먹을 동물이라고 해서 그게 곧 얘네가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너네는 고통을 받아도 돼 이런 뜻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차피 너네는 먹힐 동물이고 그냥 정말 오롯이 인간을 위해 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합리화를 했습니다. 저도 스스로 그런 고민이 들 때. 그 예전에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개고기 식당이 저 입사직 때만 해도 회식을 막 하고 있거든. 여기 바로 있었어. 일미 그 옆에. 아 있었어. 진짜요? 그러니까 그때는 불과 10년 전까지도 좀 보편적인 메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물게 찾는 식당들이었는데 아끼는 후배를 데려가고 약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논쟁이 이 보신탕집 개는 식용으로 키운 개다라는 논리를 이제 반려견에 익숙한 사람들은 너무 혐오했지. 왜냐하면 개가 사람을 우리가 식용이나 구분할 수 없듯이 개는 똑같은 개인데 그걸 사람이 구분지은 건데 그게 말이 되냐? 개를 어떻게 식용으로 하냐? 개는 인간의 친구다. 네, 이미 그 유전자상으로도 똑같은 개인데 자의적인 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졌잖아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 말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대가 된 것 같아. 저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고기일지라도 그 동물의 생존권은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한 10년 지나면 또 이게 당연한 상식이 되리라고 믿어요. 이런 보도가 되게 그런 방향에서 좋은 보도죠.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뭔가 사람이 누구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이게 근데 누구나 이 기준이 다른 거잖아. 이거 같은 경우 왜냐면 지금 딱 정해진 게 없단 말이죠. 그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나는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때 하퍼스 바자라고 알아요? 그 잡지? 하퍼스 바자가 엄청 왔어. 우리 그래도 뭐 얼마나 왔어. 하퍼스 바자를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그때. 그게 무슨 에스콰이어 같은 거? 패션 여자 패션 잡지. 여자 패션 인테리어 이런 잡지야. 되게 미국의 핫한 잡지. 근데 그 잡지 한국판이 봤는데 거기서 이게 모피에 관련된 글이 나와서 모피. 그러니까 모피야말로 밍크가 우리가 모피는 안 입어도 되는 거잖아 사실은. 물론 우리가 뭐 소고기를 안 먹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어. 뭐 꽃등심을 안 먹어도 되지만 밍크는 또 약간 좀 더 약간 사치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밍크가 너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간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한번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패션업계의 시각을 쓴 거야. 어떤 기고한 사람이. 근데 그때 그 글을 보고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줄줄이 밍크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한 다음에 뭐 밍크가 이제 그 전보다 인간들이 밍크로 사용하면서 훨씬 더 개체수가 늘어났다. 많이 키우기 때문에 더 많이 키우기 때문에 더 번성하게 됐고 사실 밍크 입장에서도 그냥 죽어서 썩느니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자기가 남는 것을 더 원할 글이었어요? 네, 글로. 약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이런 거. 그리고 남는 걸 더 원하지 않을까? 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야. 아이고야. 정말 인간 중심. 제가 이제 그때 23살 이랬는데 그때의 생각으로 봐서도 뭔 개소리야. 근데 엄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최소한의 미안함도 안 가지는 건 문제겠다 싶어. 저는 약간 거기서부터 약간 여기 약간 선으로 그때부터 약간 생각하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이번 이 리포트 보는 날 그때 생각이 떠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뻔뻔해질 수 있죠.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뻔뻔해질 수 있어. 무슨 이런 리포트 하면은 맨날 밑에 엎친 살 살살 녹는다 뭐 이런 게 달리잖아요.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이런 게 달리는데 그런 게 여러분이 이제 장난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뭔가 그렇게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게 죽음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 무리가 아닌가. 적어도 복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동물 복지라고 하면은 뭐가 복지냐? 얘네를 우리가 막
초원에 막 들판에 막 풀어놔주고 막 그럴 수 없지 않냐. 우리나라 무슨 뭐 브라질이나 뭐 호주 같은 나라 있잖아요. 아 그런 영상 봤어요. 뭐 평생을 이 우리의 산 소들을 그 풀밭에 처음 이렇게 풀어준 영상이 있어요. 어때요? 너무 애들이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다가 너무 신나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그럼 밑에 막 리플들이 막 나 이거 보고 너무 울었다 감동하다 인간이 미안해 막 이런 게 영어로 막 써있어. 그러니까 외국어로 다녀가지고. 근데 보고 저도 약간 이거 참 아이러니하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값싼 감동을 느낀다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런 뭔가 복지를 어떤 걸 해줘야 되나 우리가 땅이 넓어서 땅을 풀어줄 수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축산 안 된다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이버 댓글이 있어요. 우리 정혁 기자가 여기 네이버 댓글 좀 보시죠. ZODI 땡땡땡님이 최소한의 공간 보장과 장난감 제공을 하는 축사가 더 늘었으면 좋겠어요. 볏짚 깔아주면 냄새도 덜 나고 볏짚 가지고 땅파기 놀이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인 듯. 저는 사실 이번 리포트에서 제일 뭐랄까 그러니까 사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공장지 도출 아는 내용인데 그 방준혁 기자가 돼지들에게 장난감을 줬더니라는 게 난 되게 그 기사가 되게 난 약간 재밌었어요.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 소개 좀 해주시죠. 그게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 알았는데 제가 저희 모카한테 강아지한테는 장난감을 진짜 많이 사주거든요. 너무 많이 하지. 근데 이렇게 축산동물한테 장난감을 준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돼지들이 꼬리 물기 대신에 통나무나 아니면 무슨 밧줄 같은 거를 묶어서 던져주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물면서 논대요. 그러니까 이 꼬리에 관심이 안 가고 그 장난감에 관심을 가게 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이렇게 더 자연스럽네. 네, 그러면 꼬리를 안 잘라도 되고 꼬리를 물어서 나는 상처도 없어지게 되고 그런 취지죠. 장난감은. 그 이제 그뿐이 아니라 뭐 볏짚도 깔아주고 뭐 그 땅 어떤 거예요? 그 돼지 습성 중에서 이렇게 땅 파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볏짚이나 아니면 이렇게 톱밥 뭐 이런 거를 좀 쌓아주면은,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일반 농장들은 이렇게 그 구멍이 바닥에 있어가지고 분뇨들이 아래 떨어져서 한 번에 싹 모이게 돼 있는데 동물복지 농장들은 그게 아니라 평평한 바닥에 그런 톱밥이나 볏짚을 줘서 돼지들이 습성대로 땅을 팔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실 강아지들도 산책을 안 할수록 집에서 다 더 이것저것 물어뜯고 사실 이가 날 때도 그 장난감이 있으면은 장난감을 물어뜯는데 그게 없으면은 이것저것 다 물어뜯잖아요. 그런 비슷한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 뜬장이라고 하잖아요. 뜬장. 닭 같은 경우에 뜬장에서 키우는데 뭐냐면 이제 아래 철망으로 그냥 쌓아서 키우는 거. 그러면 자기 밑에는 철망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인간들이 분뇨 처리하기 좋지. 한 번에 밑에 쫙 쌓이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는 평생을 그 불안한 철망 위에 살게 되는 거예요. 맞아. 특히 닭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돼지도 이제 분뇨 처리를 위해서 바닥에 이제 거의 구멍을 망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구멍 뚫려 있는 데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데 참 그렇게 바꾸려면 또 근데 공사도 해야 되고 참 축산 하시는 분들도 피곤하시긴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밧줄 던져주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공간이 있어야지 또 밧줄을 갖고 노니까 좁은 공간에서 하면 오히려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싸움만 날 수도 있고 더 큰 싸움만 날 수도 있고. 자 여기 네이버 댓글 우리 오정이 읽어주세요. 13페이지 위에 거예요. 네이버에서 정땡땡님이요. 동물들만을 위한 게 아니다. 좁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사육 환경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질병에 매우 취약해지니 항생제를 물에 섞어 매일 마시는 고기를 사람에게 사람이 고기가 사람에게도 좋을까? 동물복지는 그걸 소비하는 인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누리엘의 코파카바나님이요. 진짜 마당에서 자유롭게 키운 걸 먹은 적 있는데 크기도 큰데 부드러워. 이런 게 이제 약간 이 부조리가 느껴지는 거야. 약간 자유롭게 살던 애를 이제 드셨는데 이제 존맛 이런 건데. 근데 실제로 어때요? 이게 뭐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케이지를 꽉 빡빡하게 한 애랑 약간 방목한 애랑 뭐가 더 맛있다, 뭐 스트레스가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닭은 잘 모르겠는데 돼지는 제가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다르더라고. 뭐 좀 있다는 데도 있고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게 그건 아직 뭐 명확하게 딱 뭐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저희가 취재했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육질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육질의 차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동물복지 농가에서도 사실 이거는 육질이나 맛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건강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항생제를 안 쓰는 부분이 있어서 네. 고기 맛이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동물 복지적 차원에서 좋고 뭔가 윤리적 소비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확실히 항생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인간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런데 KBS 뉴스 유튜브에 한국 대마 산삼공사 대마도 행복한 돼지의 고기 100g에 10,000원 그리고 불행하게 자란 돼지고기 100g에 3,000원이라면 너의 선택은 어떠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키우면은 고기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리고 네이버에 도로님이 아직은 먼 얘기 같습니다. 기사에 나온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결국 돈이고 그럼 치킨 한 마리 5만 원, 삼겹살 한 그램 10만 원 세상이 오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기꺼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 때 동물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런 궁금증을 제시하셨는데 결국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늘릴 수 없다면 네. 어떻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소비자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돼지 삼겹살 보통 100g에 한 2,000원 잡고 저희가 구매를 하잖아요. 6,000원? 2,000원 정도. 근데 동물복지 고기 같은 경우는 100g에 한 4,000원 정도? 두 배? 2배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3배, 4배 이렇게 얘기하시는 댓글로 막 한 마리 5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5만 원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뭐 삼겹살 한 근에 10만 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동물복지랑 비교했을 때 아까 100g 2,000원 하는 고기는 일반 돼지고기고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무항생제라든지 뭐 유기축산 이런 걸 사면 100g에 한 3,000원 정도로 올라가니까 그거랑 비교하면은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비싸긴 비싸구나. 비싸긴 비싸요. 비싸긴 비싸구나. 그러면 닭고기도 그래요? 닭고기도 그 정도 차이가 나요. 한 1.5배, 2배? 1.5배에서 2배 정도 배 차이가. 네. 가격이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들의 판단이겠죠? 그쵸. 결국은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이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좀 분담을 할 것인가. 나는 근데 힘들다라고 하면 사실 뭐 선택할 수 없는 건데 다만 이런 선택의 폭이 조금 있다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우리가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회에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과 선거, 투표 그리고 뭐가 있을까? 설문조사, 뭐 여론조사 할 때 대답하는 거, 뭐 아니면 뭐 어디에 뭐 기부하는 거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어떤 동물복지나 이런 윤리적 소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은 좀 돈을 좀 더 써서 그런 인증 같은 게 있나요? 그런 동물복지 인증이 동물복지 있죠. 인증. 네. 그건 돼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기준인 거예요? 그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면 어느 정도에서 제가 되지? 어느 정도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란 돼지? 제가 이걸 지금 갖고 왔는데 네. 이게 그 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보면은 뭐 이상 행동이 없는지 뭐 1일 1회 점검해야 되고 뭐 체중별로 면적이 있어요. 뭐 10kg 이하는 뭐 최소 휴식 공간이 얼마고 뭐 60kg 이상은 얼마고 점점 키로 수가 늘어나면서 그 공간이 넓어지는 거고. 지금 어떤 공장식 그런 이렇게 빡빡한 그런 데보다 확실히 넓은 네, 넓은 데서.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동물복지 그러니까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도축도 동물복지 도축장에서 해야 되거든요. 동물복지 형식으로 네네.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동물복지 도축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얘가 먼저 기절을 시킨 다음에 방열을 시키는데 피를 뽑는데 그럼 피를 뽑기 전에 이제 의식이 되살아나느냐 이거를 동공반사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하고요.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동물한테는 어마어마한 고통인 거죠. 왜냐하면 의식이 있는 채로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동물복지 도축장은 무조건 확인을 하고 죽이게 돼 있고 또 그쪽 도축장까지 이동하는데도 일반 차량을 탔을 때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오래 이렇게 흔들리는 채로 가야 돼서 굉장히 힘든데 뭐 무진동 차량을 써야 된다든지 그런 좀 규정들이 또 추가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좋아지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래도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동물복지 어떤 관련된 그 인증을 받은 거를 구매를 하면은 우리 축산업계도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고 더 늘어나고 약간 이게 이동될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임예수 기자가 잠깐 말했지만 그냥 1급인지 1등급으로 표현한지 자세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고기랑 동물복지 고기랑은 사실상 100g당 200~3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 뭐 이런 걸 다 받은 고기랑 동물복지 농장에서 큰 고기랑 마트에서 제가 봤을 때 100g당 200~300원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사실 일반 농장 입장에서는 증축을 하고 사육도수는 또 줄어들고 근데 기존에 뭐 친환경, 무항생제 다 인증받았는데 가격은 비슷하고 동물복지를 했다고 해서 더 큰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네. 한 마리당 해서. 네. 그래가지고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몇 년 동안 0.3%밖에 안 되거든요. 동물복지 네, 인증 농가가 계속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18곳 중에 10곳이 넘는 곳이 그냥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돼지 농가가 전국에 6,000곳이 넘게 있는데 열몇 곳 동물복지 인증받은 18곳이고 그중에 10곳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기업이라면 이제 중소기업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대기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상표를 말씀 거기 나왔는데 뭐 선진 선진 포크 네. 거기서도 많이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반 농가에서는 요인이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일반 농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 농가에서 동물복지 농가로 갈 때 지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그러니까 동물복지라는 걸 만들었으면 유인을 주고 뭔가 지원책도 같이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요인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기존 친환경이랑 뭐 무항생제 해도 사실 큰 차이 가격은 없으니까 그래서 늘지가 않는 게 아닌가. 이게 단계가 또 있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 없는 고기가 있고 친환경 무항생제가 있고 그리고 동물복지가 있는데 동물복지는 이것도 포함한 거예요? 친환경 무항생제도 이것도? 이게 꼭 포함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포함이 돼요. 왜냐면 동물복지로 키우려면 제일 이제요. 그런 건데 그러네요. 이게 또 사실 여기서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데 굉장히 많은 땅이 필요하고 되게 힘든데 가격 차이는 몇백 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죠. 굳이 이거를 할 요인이 농가에게는 없는 거네요. 축산업계에는 없는 거네요. 그건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넘어 점프를 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국가나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동물복지 인증 찾는 거 자체가 쉽지 않다. 이 네이버 댓글 전 기자 읽으시죠. 분님. 네이버에 분땡땡땡님이 계란 위 마지막 번호 1번이나 2번 써 있는 것만 동물복지 계란이에요. 자연란, 유정란 이런 거 다 그냥 쓰는 거고 아무 의미 없어요. 번호 보고 사세요. 자, 내한은 그래도 일단 동물복지 관련된 축산품을 사고 싶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찾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아보기가. 자, 이분이 하신 말씀 맞나요? 계란의 1번, 2번 이런 거? 네, 이게 그러니까 계란에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1번, 1번은 이제 완전 방사해서 키운다는 뜻이고요. 2번은 축사 내에서 키우지만 그래도 풀어놓고 키운다는 뜻이고 3이나 4가 써져 있으면 이제 케이지에서 키운다. 3은 조금 나은 케이지. 4는 딱 그 A4 용지만한 케이지에서 키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자연란, 유정란 이런 거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거고 그 동물복지는 동물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니까 좀 다른 개념이고 그걸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 그 계란박에 써 있는 거예요? 계란 그 알마다. 알마다. 그래? 난 왕란, 대란 이거밖에 못 보고 하는데 전 이런 거 좀 보고 사야겠네요. 전 이런 거 좀 관심 있어가지고. 근데 관심 있네. 관심이 있지. 기왕이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러니까 관심이 생겼네. 관심 없는 걸로. 관심이 이제 있는 걸로. 4분 전부터 있었던 걸로. 근데 이제 이렇게 인증받는 것도 또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동물 복지 인증을 덕후 댓글 우리 오기정 기자 읽으시죠. 덕후에서 익명으로요. 인증 기준은 엄격해야 하는 게 맞지. 가격은 소비자들이 동물복지 인증받은 육류를 선택해서 올려줘야 되는 거고. 딱 근데 이런 대안을 제시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 오기정 기자가 KBS 사이트 댓글 읽으시죠. KBS 사이트에 홈런볼 짱님이요. 결국은 대체육이나 배양육으로 가야 함.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동물복지를 생각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네, 다음 댓글도 KBS 유튜브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1781KA님이
소수가 육식을 끊는 것보다 다수가 육식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식을 하자는 말씀이시구나. 이번에 좀 줄이자, 다 같이 좀 줄이자는 말씀이고 홈런볼장님 이제 배양육. 오규정 기자가 이제 KBS에선 배양육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유일하게 최초로 먹방 온마이크. 먹방을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맛이겠죠. 어떤 세포를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진다는데 소 배양육과 닭 배양육의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각각 소고기와 닭고기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근데 배양육의 미래는 아직 먼 거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는 이 기사 보면서 결국 배양육이 답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게 사람은 이제 육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육식에서 섭취하는 영양소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클린미트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정말 청정한 고기를 어떻게 하면 싸게 섭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배양육이 정말 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소고기 만들어내는데 100g에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100g에 10만 원. 네, 근데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비싸냐면 그 배양육을 기를 때 배양액을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양액을 뭘로 만드냐면 동물의 혈청으로 만들어요. 근데 동물의 혈청을 뽑아서 이렇게 그걸 다시 해서 계속 주입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 배양액을 뭔가 다른 영양분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체를 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 3년 정도 지나면 100g에 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팔 수 있다. 네, 그 배양육 회사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꽤 많고 이게 배양육 회사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고 큰 회사가 아니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소자본 창업. 소자본 창업.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축산 농가들 국내에서도 요새는 마찬가지고 그 축산 농가들이 결국에는 그 리얼미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 고기를 이제 공급을 함으로써 생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 고기를 연구하는 거를 축산 농가에서도 하고 있어요. 네. 농가에서? 농가에서. 농가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대체하는 것은 대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큰 투자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 농가의 생계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세계적인 그 비욘드 미트라고 비욘드 미트 그 배양육 하는 미국에 있는 기업 거기 CEO가 인터뷰했는데 자기들의 목표는 전 세계에서 목장을 없애는 거라고 포부를 밝히는데 멋있더라고. 포부가 굉장히 되게 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죄책감 같은 것도 많이 없애고 뭔가 이 공장식 도축에서 오는 그런 끔찍한 상황도 많이 없애고 뭔가 상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건 좀 먼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소비한 우리가 지금 뭐 전기차가 미래다라고 하지만 지금 주유소 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도축당하는 친구들에게 좀 덜 미안할 수 있도록 좀 걔네가 좀 덜 고통스러울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동물 복지 좀 더 소비를 좀 더 하고 우리는 사실 다 소비자들이니까 그죠? 지금 대리기를 보는 분들 중에서 뭐 정책 결정자나 입안에 관련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소비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이런 댓글에 이제 뭐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평소에 이런 동물 복지 관련된 이제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은 법과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버섯돌이님이 농림부의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물 복지를 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된다. 지금 법은 너무 형식적이다. 랭님이 정부가 지원하면 돼지고기값 적정가 유지, 생산자 소비자 윈윈 정책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딱 들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생 고기 그리고 이제 무항생제 친환경 고기 그리고 동물복지 고기 이게 레벨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레벨루가 근데 레벨루가 여기서 여기는 확 비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1.5배나 2배 비싼데 여기서 여기는 크게 안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할 요인이 없다는 게 이제 그 방준원 기자의 취재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누가 해주냐? 이걸 뭐 갑자기
동물복지 하시는 분들 이거 비싸게 내놓으면 팔리겠어요? 고기 다 썩어. 아무도 안 사서. 그건 안 되겠죠. 필요한 만큼. 고기는 또 이게 재고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그 싼 값을 받고도 농가가 이제 할 수 있는 유인을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 이런 동물복지를 만드는 쪽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동물복지 인증 누가 해주는 겁니까 이거? 이거는 농축부가 지금 주목. 그럼 농축부가 해줘야지.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좀 놀랐던 게 그 이제 예산을 좀 알아보니까 그 일단 동물복지 전담과가 2년 전에 생기긴 했어요. 그 농축부에. 그러니까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 관해서도 뭔가를 많이 하고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대부분은 그 동물복지라고 하면 반려동물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고요. 그래서 뭐 유기동물들을 입양했을 때 직접 지원되는 돈도 있고 또 유기동물 센터 같은 것들 그런 거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 축산동물들에 대한 동물복지는 정말 아주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반려동물 관련 예산은 88억이었고 축산동물 관련 1년 예산이 88억? 네. 올해 예산. 네, 올해 그리고 축산동물 관련해서는 4억이더라고요. 그래서 4억이라고 하면 4억으로 뭐 하죠? 몇 마리인데? 물어보니까 대부분 홍보 예산 정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뭐 공무원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이 효능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사실 뭐 우리가 88억, 4억 하지만 다 사람들 세금이란 말이에요. 우리 세금인데 이거를 어디에 쓰느냐.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효능감이 좀 더 있는 뭔가 그래 이런 걸 하면 내가 뭐 도움을 받았구나 이런 게 딱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 쓰고 싶었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축산 동물들에게 한테 잘해줘봤자 별로 이렇게 칭찬받을 데가 없으니까 공무원분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에서 가장 약자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를 보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좀 더 축산 그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뉴스의 필요성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뉴스의 필요성. 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그 뒤에서 고기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 정보가 없는 채로 마트에 가서 똑같이 포장된 그 두 개의 고기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는 그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거, 하나는 뭐 300원 저렴한 거. 그랬을 때 그 육안상 보이는 고기가 똑같은 거라면 당연히 저렴한 거를 집어올 수밖에 없는데 요새는 근데 환경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져서 동물복지나 이런 데도 관심이 높고 해서 우리가 뒤 이런 고기가 만들어지는 배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건 방송에 쓸 건 아닌데 뭔가 뭐 이렇게 대형 마트들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네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말을 왜 못 써? 응? 그 말을 왜 못 써? 뭔가 마트한테 막 압력 넣는 거 같아. 좀 왜 이래? 이 방송을 마트 관계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 알아요? 뭐 너무 옛날 영화잖아요. 91년 좀 나왔는데 케빈 코스너 감독 주연 영화인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인디언들 나오는데 인디언들이 겨울을 날려면 버팔로 사냥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버팔로 떼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생존과 직결돼 있어서 버팔로를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버팔로 떼가 이동하는 걸 그 주인공인 미국 군인이 보고 이제 가서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인디언 사냥꾼들이 이제 쫓아가. 몇 날 며칠 쫓아가서 드디어 이제 버팔로를 발견하는데 발견하기 직전에 그 가죽만 벗겨진 버팔로 시체들이 이렇게 벌판에 널브러져 있어요. 이게 그는 이제 백인 사냥꾼들이 가죽만 필요해서.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되게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사냥을 하는데 백인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냥을 한다. 근본적으로 저들과 우리의 영혼이 다른 지점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본인들도 뭐 우리 지금까지 한 얘기의 논리로는 버팔로 죽이는 건 똑같지만 이게 근본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좀 모호한 차이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지점인 것 같아. 기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감각을 할 수 있는데 기여한 좋은 보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게 냉소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 댓글도 많이 있잖아요. 냉소적으로 업진 살살 녹는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꼭 그렇게 하면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저는 좀 의사하는 게 이게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얘네가 좀 우리가 먹긴 먹지만은 고민을 좀 더 하고 또 덜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대할 때 뭔가 더 따뜻한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 공감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제 하는 그런 삶의 자세와 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먹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저것도 다 배부른 소리야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뭔가 그래도 뭔가 이 고민해볼 지점이 있구나라고 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 COGI 대표님이 이번 기회 굉장히 의미 있고 뉴스보다 처음으로 방송사가 어딘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해주세요라고 하셨고 KBS 사이트에도 치읓 이응시은님이 따라가는 취재로 이 대체할 만한 어떤 기사 같은 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좀 더 소비자분들에게 팁을 준다거나 좀 더 알려주시겠다거나 앞으로 이런 걸 좀 취재해보고 싶다거나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알려드릴 거는 저도 사실 마트를 아예 안 가진 않는데 저는 이번에 저도 취재하면 처음 알았거든요. 그 초록색으로 동물복지 인증 마크가 있다는 거랑 무항생제랑 그런 걸 처음 알았는데 고기를 고르실 때 그런 거 마크를 한 번씩 더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건 좀 광고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동물복지 인증. 문 기자는 좀 저는 좀 더 취재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한 부분이 이게 결국은 또 사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축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도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나 뵙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지만 이런 특히 도축 과정에서 되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식을 완전히 잃지 않았는데 그 도축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스트레스나 이렇게 정신적인 이렇게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취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걸 사실 이번에 같이 담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아쉬웠어요. 약간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부터 이제 도축업자라고 하면 뭔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로 뭔가 이게 이미지화가 돼 있잖아요. 좀 백정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도 다 그게 사실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일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면 그분들에게 이게 사실은 참 직업이긴 하지만 참 힘든 일이실 거예요. 진짜 그분 본인들도 그죠? 네. 왜 감정이 없으시겠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이 동물복지도 그렇고 이 정말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에 대한 뉴스 앞으로 많이 좀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부 계속 있어야겠네요. 그렇지. 사회부 자, 오늘 방송도 참여하고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대들기는 매주 수, 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업로드됩니다. 이거 저희가 하는 건가요? 저 문예슬 방준환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KBS의 댓글 맛집!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광어 우럭을 먹으란 말이야. 고기를 먹어서.